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기자회견한 게 아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취임 1주년이 다가오는데 1주년 때는 기자회견 하겠죠? 아니 근데 기자회견 해야죠. 그리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 별로 안 했어요. 그렇게 막 비판했잖아요. 그래놓고 저 또 정권이 또 바뀌니까 그걸 또 따라하고 네? 따라한다고요? 기자회견 안 하는 걸 도어스태핑 했다가 여러 부작용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도어스태핑하고 되는 과정도 기자회견도 있는데 다르죠. 도어스태핑을 평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같은 잣대로 평가할 비난해 주시면 테니까 하라고 얼마든지 그러세요. 열린 마음으로 제가 다 받아들일게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평가해요? 끝났는데 이미. 하고 있을 때 평가도 아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자꾸 말을. 아니, 그럼 지금 하시면 되죠 도어스태핑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 평가를 하죠. 문제가 해결되면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이따가 저는 MBC 말할게요. 다시 전용기 태우잖아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이제 화해 제스처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원인이 해결됐으면 도어스태핑은 왜 시작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기자회견은요. 그거 뭐 사실 이런저런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요. 해야죠. 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기자회견 안 하고 대통령 할 수 있어요?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대통령 지금까지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한일 문제 얘기하다 기자회견 문제로 좀 편해지긴 한데요. 하실 거예요. 예. 어떻게 안 하겠어요. 윤희석 대변인 항상 하실 거예요. 뭐 봅시다. 기대를 갖게 하시는데 윤희석 대변인은 다른 거 몰라도 점쟁이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선거는 다 이기고 있어요. 아이고 안 돼. 절대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민주당이 왜 지금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까? 선거 계속 이겨서 쫄딱 망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랬다는 얘기지 앞으로 또 뭐 제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정말 그 국민들 앞에 겸손한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고요. 겸손하니까 우리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장제원 의원이 지금 행안위원장 됐나 봐요. 예. 근데 어제 행안위원회에서 예. 상당히 좀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상황이 중앙선관위 아마 이제 출석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선관위 사무총장이 자리를 중간에 뜬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상당히 혼을 많이 냈다고 그러는데 그 장면 잠깐 한번 보시죠. 사무총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원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상해요. 선관위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위원장 허가 없이 의원들이 발언하는 도중에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들어! 와, 현근택 부위원장. 네. 선관위 사무총장이면 상당히 직급이 좀 있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이니까 뭐 도중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보니까 입술이 바르르 떨릴 정도로 흥분하시고 반말로 얘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래도 존중해서 뭐 안 됩니다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또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물론 장재현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오지 마라고 그런 건 아니고 예, 그 직원 실무자한테 누구한테 이렇게 뭐 연락을 받았냐 그랬더니 아니 뭐 중간에 이석해도 되는 걸로 뭐 알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당신 앞으로 나오지 마 그랬다고 그러는데 대체로 보면 직접 사무총장을 상대로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사무총장은 앞부분에 간단히 인사하고 실무자들만 그렇죠. 남겨놓고 네. 빠지고 이런 것들이 그간에 좀 관행이긴 했어요. 근데 그럼요. 새로 이제 행안위원장 돼가지고 군기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이 태도라는 게 있는데 저렇게 원래 눈도 큰 사람이 저렇게 크게 막 눈을 뜨면서 막 하니까 조금 어때요, 김유정 의원? 저렇게 해요, 국회에서? 분노 조절 장애인가요? 저렇게까지 급발진할 일인가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피감 기관에 이제 오신 분들이 조금 그 맞지 않는 뭐 언행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장관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막 고성과 반말을 섞어가면서 해야 될 일인가는 저는 전혀 좀 수긍이 안 되고요.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하는 게 장재현 위원장 지금 모습 보니까 예전에 행안위 같이 했었거든요. 예. 그때 모습
모습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네요. 그래서 그 이제 원외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18대 행안위를 하고 그때는 제가 그땐 제가 철이 없었어요.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사람이 겸손한 모습으로 좀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거에 대해 좀 생각을 했구나. 이제 떨어져 봐야 안다더니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하면서 같이 웃기도 했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사람 참 변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 동시에 들었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간의 사정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큰 소리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니까 선거제 개혁하고 의원 수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뭐 얘기 나와도 예. 의원들 안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비판적으로. 근데 장성철 소장 지금 장제원 의원이 정치권에서 알려지기는 거의 권력 2인자 같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봐도 권력의 핵심이고 그러면 조용조용하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다 겁먹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나 권력 2인자야. 저렇게 큰 소리를 꼭 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아닌가? 원래 그냥 인성, 본성이 저러지 않는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저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점잖게 얘기했으면은 훨씬 더 놀라죠. 더 네. 무섭고. 본인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런 아나무인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전 대통령 욕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의 측근이고 예. 뭐 핵심이고 이렇지 않다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핵심이고 측근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나오면 대통령한테 부담 가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모습 뒤에 대통령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되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장제원 의원이 저런 게 몇 번 있어요. 옛날에 야당 때도 뭐 직원들한테 경위인가 직원이가 막 뭐 내 혼을 몸에 왜 내고 손대냐고. 네가 나가요. 뭔데 뭐 막 이렇게 하고 원래 좀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그 국회 사무처나 또 피감기관 그 공무원들에게 반말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네. 정말 그거는 안 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못마땅하고 제가 볼 때도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공무원이 아니라도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반말하고 이러는 거는 좀 정말 의원들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적어도 기본이 본인이 있어야죠.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일반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저건 상당히 부적절하게 보입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권력 2인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참 뭐 권력 2인자 뭐 그 상관없이 국회의원이 저러면 안 되죠.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뭐 왜 최근에 연이어서 저런 영상이 왜 자꾸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우상 의원도 뭐 국회의원한테도 뭐라고 했잖아요. 초선이라고. 한 3, 4선 정도 되면 다 그렇게 되나 봅니다. 장제원 의원이 지금 3선인가요? 4선? 거예요? 아무튼 윤희석 3선이에요. 그렇죠. 3선. 네. 윤희석 의원은 국회 들어가면 의원이요? 저 의원이 아닌데. 국회 들어가면 저런 모습 보이지 말고 국회의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예. 잘 보여주세요. 제가 윤희석 대변인을 한 20년 봤는데 저런 성품이 없어요. 본능적으로 못해요. 이렇게. 20년을 보셨어요? 네,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저희는. 어. 자, 하여튼 저 보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요 정치권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권력 2인자들을 많이 봤어요. 하여튼 뭐 JP부터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뭐 전두환 노태우 때는 빼고 그 뭐 집단이 다르니까 YS 때 뭐 최영우, 김동용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DJ 때 권노갑, 김옥도 하나갑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런 2인자들의 처시는요 정말 살얼음판을 걷듯이 하고 있었지 않아요? 잘 봤죠?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의원님들을 많이 모셔봤는데 이부영 의원님 이제 아시잖아요. 그럼 화를 그렇게 많이 안 내세요. 제가 큰 실수를 하면은 막 뭐라고 불러다가 막 저렇게 소리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말씀만 하세요. 이 무심한 사람아 이래요. 그러면은 정말 제가 미안해가지고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막 소리치고 손가락질하고 혼내고 인상 쓰고 그러면 반감만 더 생길 거 아니에요. 선관위 직원이 부하가 아니잖아요. 부하한테도 저러면 안 되잖아요. 좀 너무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저렇게 소리 지르고 하면 겉에서야 이제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머리 숙이지만 속으로는 욕하죠. 그럼요. 예, 당연히 욕하죠.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떠나면서
그동안 뭐 저의 아, 그 말로 상처받은- 상처를 입었거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다 잊어주시고 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속으로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잊어? 두드러 패놓고 그걸 어떻게 잊어요? 어떻게 잊어? 하지 말아야지. 그럼요. 네. 하여튼 모두의 혀를 차게 하는 모습을 잠깐 보셨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 더군다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까지 욕먹어요. 큰일 났네요. 자,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넘어서인데 현근택 변호사 네. 그동안에 몇 번 빠지고 그럴 때 관련 재판 관련 그 출석하고 그러시느라고 그랬던 거죠? 네네 뭐 이 사건은 아니고 이화영 네, 이화영 지사 변론을 사건이나 맡으셨죠? 그다음에 지금 뭐 김용 사건이나 좀 관여하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 수사 1년 7개월 이게 이제 맨 처음 제가 됐던 게 민주당 대표 경선 때 아니 대선 후보 경선 때 경선 때 얘기죠.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1년 6개월 7개월인데 기소까지 시간 이 정도면은 좀 많이 걸린 편이죠? 많이 걸린 편이죠. 왜냐하면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민주당 경선할 때 아마 이제 재작년 9월이죠. 8월 말에 언론 보도가 처음 나고 9월부터 시작된 거고 대선 한복판 내에서 계속 이 얘기 뭐 대장동 얘기 뭐 우리 두 분하고도 아마 한 못해도 한 300번은 했을 것 같은데 했던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야 이제 수사를 어쨌든 종결한 거거든요. 지금 예. 말로는 뭐 나중에 추가 수사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검찰이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고 항상 이제 수사 끝날 때마다 항상 이럽니다. 우리 추가 뭐 수사하고 있다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계속 수사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수사 결과를 따로 내놓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의례적인 말인 것 같고 거의 아마 이제 수사는 끝났다. 대한민국 끝났다. 수사는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네. 기소가 되면 더 편합니까? 편하죠. 아. 왜냐면 법정에 가면 이제 수사 기록 물론 이제 수사 기록이 지금 보니까 20만 페이지가 넘는다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다 볼지 모르겠는데 한 트럭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법원으로 넘어가면 모든 권한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장을 청구하든 뭘 하든 이제 법원을 다 통해야 되거든요. 검찰이 마음대로 못 하죠. 근데 민주당에서 좀 걱정하던 거는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지난번에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통상은 바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기소를 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 한 달 정도. 그럼 이걸로 다시 또 영장을 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제일 우려스럽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왜냐하면 지금 그 후에 지금 뭐 쌍방울이라든지 뭐 백현동 정자동이 있지만 그거 쌍방울은 제가 보기에 뭐 거의 나갈 거 없는 것 같고 정자동 백현동도 아직 수사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럼 그 다음 것들로는 뭘 하기 힘들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갖고 다시 영장 청구하는 게 유일한 수 같은데 그걸 혹시 좀 보는 게 아닌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뭐 기소는 거의 정해진 수순이었으니까 기소를 하면 이제는 뭐 검찰 수사는 저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죠.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 전에 국회 체포동의안 넘어왔을 때 상당히 많은 이탈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넘어오면 이제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또 한 번 청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기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새로운 사실이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돈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약속을 받고 이 일을 봐줬다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428억 뭐 현금 약정이라든지 아니면 김용 부원장이 뭐 받았다고 하는 8억 뭐 정치자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자신이 없으니까 이 공소에서는 빼버린 것. 그러니까 수사에 자신이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5가지 혐의로 기소를 당하고 이제 거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과 결합해서 매주 아마 재판정에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한 이미지를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정치하기가 어렵고 힘들고 곤란해졌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근택 부원장 네. 지금 이제는 검찰의 시간에서 법원의 시간으로 네. 그런 표현을 썼던데 법원 판결 또는 법원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힙니다만 기대가 있습니까? 법원에서 무죄가 밝혀질 거라고 하는. 당연하죠. 지금 핵심이 사실은 배임이잖아요. 배임. 이거 완전히 시각이 다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배임 뭐 이거 우리 배임 뭐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은 결국은 이게 얼마로 손해를 끼쳤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428억 이걸 뇌물로 기소하는 게 중요했냐면 동기가 뭐냐. 이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면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 배임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이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목적밖에 안 남는 거예요. 성남 FC도 마찬가지고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업적을 위해서 이렇게 배임을 저지르고 이렇게 뇌물을 받게 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에서 배임이나 뇌물이 되느냐? 보통 판례상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걸 배임이나 뇌물로 봐버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똑같은 문제 딜레마에 걸려요.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업들한테 재단에 돈을 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 100% 제3자 뇌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제3자 뇌물이 안 되고 이것도 제3자 뇌물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떤 범행을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차라리 저번에 그냥 영장 실질심사 받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낫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그거는- 자신하시잖아요 지금. 이거는 뭐 유죄가 아니 안될 사실은 거라고. 법원에서 다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아니, 분이 영장 얘기하잖아요. 심사도 영장 법원에서 심사에서 발부율이 80%예요. 네. 어떤 자료가 갖고 있는지 몰라요. 네. 근데 수사로 가면 네. 그 수사 기록을 다 보죠. 다 보고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영장 어느 날 심사 갑자기 심사에서도- 가서 심사하는 거 하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심사하는 거 하고 기록을 보고 대응하는 거 보면 다르죠. 윤희석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가 조영원 원내대표인가 김기현 대표 발언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만두는 게 맞다 그런 김기현 얘기를 대표. 그랬죠. 예, 어제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은 뭡니까? 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재판 받으러 다니려면 당 대표 역할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당 대표의 입장이고요. 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많은 이 저희 당의 구성원들의 생각도 물론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테고 현실적으로 이 재판이 기소가 벌써 두 번째예요. 그리고 기소될 여지가 있는 사건이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가 당선 인사차 이재명 대표 네. 만났잖아요. 그 뒤로 계속 만나기로 했나요? 그때 뭐 격주로 식사를 하자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러셨잖아요. 두 분 사이에. 그런 얘기 나왔나요? 예, 예. 격주 얘기는 격주 얘기는 그러니까 격주를 대통령하고 되게 김기현 좋아해요. 대표 얘기한 것 같은데. 그쪽도 격주고 이쪽도 민주당도. 격주입니다. 예, 다 어. 격주 얘기를 했어요. 그랬군요. 그러면 그때도 김기현 대표는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공격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뭐 기소될 거다, 뭐 피의자 이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 같이 식사하고 뭐 자주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기소가 되었다고 바로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대표 하면 안 된다,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면 스스로 너무 모순 아니에요? 아이, 그럴 거라고 하셨잖아요. 뭐 이거 다 아니, 2주에 만나자는 건 그래도 정치적인 대통령이 수사였지. 야당 대표를 이렇게 나몰라라 하면 그래도 국회의원 해본 김기현 대표는 조금 더 정치를 풀어갈 줄 알았죠. 그런데 갈수록 더 태산이란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소가 됐는데 김유정 의원 원래 당헌 80조에는 기소가 되면 그 직을 그만두게 돼 있습니까? 예, 정지 그 직을 정지 당원- 예. 당원권을 정지합니까? 그 직에 대해서 직에 대해서 정지하고요. 예. 그러나 이제 특별한 경우에 그 특별한 경우는 이제 정치 탄압이나 이런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이제 달리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외를 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당무회가 긴급하게 열렸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뭐 당헌 80조 그 부분을 뭐 삭제하자 말자 이렇게 했을 때는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그 당헌이 만들어질 2015년이었나 16년이 그 당시 문재인 대표 시절에도 굉장히 여러 논란과 고민 끝에 만들어진 조항이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자는 거는 우리 스스로 자기 부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아까 그 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 윤석열 검찰에서 제일 내세웠던 게 428억 이재명이 먹었을 거야. 혹은 변호사비 대납했을 거야. 김성태만 들어오면 다 밝혀질 거야. 그런 얘기였는데 정진상이 받았다고 하는 김용이 받았다고 하는 8억 4,700 유동규가 중간에 먹어서 6억 그것조차도 기소 내용이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아 이거는 검찰이
피의 사실 흘리면서 정말 여론전을 했었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마치 이재명이 큰 돈을 먹은 것처럼 이렇게 다 악마화 시켜놓고 결국에는 1년 6개월 수사한 끝에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하나도 넣지 못했다는 것.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당무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당헌 적용하지 않는 것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80조 3항에 보면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될 예. 경우에 뭐 당무위원회 의결로 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데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규정 안에 이 추상적인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부당하다는 말, 그다음에 인정될 경우라는 말, 인정을 누가 하냐는 거, 뭐가 부당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자의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유로 해서 예외를 둘 수 있다.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80조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당사자가 나 정치 탄압 당한 거예요라고 주장을 했을 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그럼 그 1항에 있는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얘기니까 좀 모순이 많이 있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도 이제 비슷한 당규가 있어요. 있거든요.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아니 이런 예외 규정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은 그게- 정당한 거고 아니 그 제가- 민주당의 당원은 잘못된 아니, 그 거예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조금 네. 더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 저희 당에도 있어요.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취임 당 대표 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추가됐으니까 그 시점과 이 의도를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얘기한 거예요. 저희 당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어떤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만든 규정은 아니에요. 아니, 그 당시에도 약간 바꾼 거예요. 그냥 사무총장이 할 수 있다 돼 있던 거를 그거를 이제 예외 규정에 당무위로 넣은 건데 사실은 왜냐면 아니 그 사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조금 더 죄도 더 많이 돼 있고 좀 자세히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당내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애매하다 뭐하다 그러면 아니, 아니 당헌 물어보셨으니까. 당규를 그렇게 막 손바닥 뒤집듯이 아니, 제 바꾸는 얘기는 정당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물어보셨으니까 제 얘기한 근데 거예요. 네. 장성철 소장, 네. 당헌이라면 그 당의 헌법 아닙니까? 네. 근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막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헌 당규 바꿨잖아요. 너무 막 그 당헌의 그 위상을 가볍게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당원 당규 마음대로 바꾼다라는 점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쨌든 법률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당무위원회 소집 자체가 저는 상당히 당원 당규 위반이다. 사흘 동안 공고도 안 하고 또 하나는 대리 참석한 사람, 뭐 서면 의견 진술한 사람이 39명. 거기에는 또 의견 다 밝혀야 되니까 이거는 공개적인 투표 행위랑 똑같은 거. 이게 말이 안 되죠. 와 지난번에 당원 개정할 때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저 서면으로 다 결의하고 나온 사람 몇 명 안 되고 그거 ARS까지도 막 엄청나게 하고 막 비판했잖아요. 그러던데 엄청 그리고 비판했죠. 아니 당무위원이 80명밖에 안 돼요. 다 뭐 네. 당 대표 당 지도부나 네. 시도당 위원장 이런 급이거든요. 네. 당헌 그럼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으면 개헌이나 빨리 해서. 저기로 빨리 해요. 그렇게 그러면 저 본인 이름 안 해고 얘기해요. 자, 그럼 딴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두 분 뽑고 이제 마쳐야 됩니다. 오늘 용사님 대통령이 일본인은 정직하다고 하는데 그럼 안 정직하다는 겁니까? 궁금하시겠죠? 용사님께 드리고요. 또 한 분은 김초롱님. 이 좋은 봄날 봄꽃이 눈에 들어오지 않네요. 우리 순국선열들이 어떻게 만들어준 사계절인데 유유. 기분 전환하시라고 임금님 기획 캔디님께서 쏘신 영화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저희 시사 1번지로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